책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책이 이 정도 되게 되면 참 공부하기도 힘들고, 이게 페이지 수로는 보게 되면은 460이니까 딱 맞는 페이지인데 안에서는 종이 질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읽을 때도 이게 책 넘기기도 참, 넘기면 자꾸 구겨지고 이러는데, 어떤 분들은 책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곱게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손도, 줄도 하나 안 치고. 특히 우리 집 아들이 그렇거든요. 얘는 책에 진짜입니다. 책을 손 딱 씻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때도 안 묻게끔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봐가지고, 책을 봤는데 본 흔적도 없고, 너 책을 왜 그렇게 보냐 하니까, 자기는 책을 갖다가 신처럼 모신대요. 그래서 얘나 이 새끼야 빌어쳐먹으라네 그랬어, 새끼.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줄치고, 그죠? 줄치고, 뭐, 중요한 내용 있으면 옆에다가 막 정리해서 적고, 또 두 번, 세 번 봐야 될 거는 중간에 막 접어놓고, 책을 걸레짝처럼 봅니다. 이게, 어느 게 효율적인가 하면은, 행간정리란 개념에서 이게 효율적입니다. 책이 공부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 모시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첫 페이지부터 빡빡 접어가면서 공부하십시오. 전부 새 책 접지도 않고 오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 안 하면요, 이러면 책 모신다고, 이게 줄도 못 치고요, 책 아까워하지 마세요. 책에 들어있는 내용과 저자가 쓴 정성을 갖다가 공부하는 거지, 이러면 종이를 갖다가 모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책을 들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세요? 제가 사회 강의를 하니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학생으로 앞에 앉혀놓고 강의를 하니까 참 영광입니다. 자, 선배님, 저 행간정리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행간정리. 자, 이걸 통해서 이 책 한 권의 내용을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자, 행간정리를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게 되면 분석 항목 우측에 2010년도하고 2050년하고 40년 간격으로 두 시점을 기준으로 그 통계 자료와 앞으로 예측되는 결과 통계가 정리되어 있고요. 그 2050년 우측의 비교 분석으로 양 통계, 2010년 통계와 앞으로 예상되는 2050년 통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을 갖다가 비교 분석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밑에 그 보시게 되게 되면은 향후 아시아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항목이 왜 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책의 내용이 위에 2010년하고 2050년 두 통계, 이 두 통계는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인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인구의 3분의 2죠.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예측된 통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가지고 2만 불 이상 선진국으로 2050년까지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2050년 보여지고 있는 요 숫자나 통계는 요 절반밖에 못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부분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것인가 안 빠질 것인가 해서 제가 논점을 이 책에서는 이런 분석만 해놓고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은 중진국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제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정리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책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통계를 위에서부터 분석해 한 줄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 인구 비중으로 보자면은 2010년도 2년 전에 아시아 인구는 지구촌 인구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39억 명, 약 40명입니다. 70억 중에서 약 40억. 그런데 2050년에는 인구 비중은 한 5% 줄어가지고 52%로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은 인구
자체가 늘어나가지고 인구 자체는 48억 명 됩니다. 그러면 57에서 52%를 줄은 건 의미 없고 39억 명이 48억 명으로 늘었으니까 비교 분석을 보자면 인구가 9억이 더 증가됐다는 게 이게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죠. 인구가 9억이 더 증가됐다. 그런데 비교 분석의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증가된 인구하고 총 인구 48억 명, 이 48억 명의 80%가 2050년대에 중산층화가 됩니다. 아시아 인구들이. 중산층화란 의미는 산업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된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기준으로 중산층이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중산층, 상류층, 하류층하고 개념이 틀리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루에 국제 기준 하루에 10달러 이상을 쓰는 사람, 하루에 10달러, 우리나라 돈은 10,000원이죠, 그죠? 그럼 한 달 그러면 30만 원이겠죠, 그죠? 한 달 30만 원 정도를 돈을 쓰는 사람, 그러면 30만 원 쓴다 그러게 되면은 그 중에 공산품도 일부 소비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면 원시 경제가 아니라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제품을 소비하는 계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산층화입니다. 그 계층이 80%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48억 명인데 50억이라고 하고 50억에 80억 5파 사실 40억 인구가 이제 산업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계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지금은 39억 명, 약 40명이지만은 요 중에 3분의 1만 산업 소비자 계층입니다. 아시아 인구의 3분의 1만. 지금은 약 13억이 산업 소비자입니다. 산업 소비 13억. 13억이 앞으로 40억 명이 됩니다. 억대가 더 늘어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펼쳐집니다. 삼성전자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3류 제품을 만드는 IMF 직후만 하더라도 일본 소니를 100년을 가도 못 따라잡을 세계 3류 회사로 치부되고 있다가 지금 소니를 한 10배를 눌러버리고 그죠?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로 등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3억대 핸드폰을 팔았고요. 스마트폰 포함해서 일반폰. 원래 벌써 한 4억대쯤을 팝니다. 그러니까 1억대 정도의 한 제품의 매출을 가진다는 건 삼성전자처럼 매출 200조 원짜리 기업 만드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1억이 는다는 것은 소비자 1억이. 앞으로 아시아의 경제가 지금은 산업 소비재라 하는 중산층이 13억 인구입니다. 현재는 13억. 13억 인구가 앞으로 40억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아시아 경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뜻에서 바로 인구가 경제력입니다. 인구가 경제력입니다. 그동안도 지금도 세계 인구의 60%는 아시아에 있는데 우리 아시아 인구는 39억이나 되지만은 미국이 약 한 3억 2천에서 3억 5천 될 겁니다. 유럽이 4억쯤 됩니다. 미국과 유럽이 합쳐봤자 인구가 7억 5천 정도가 밖에 안 됩니다. 그 7억 5천 인구가 전 세계 소비의 3분의 1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는 39억 명이나 되지만은 전 세계 소비의 3분의 1도 안 되고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남미하고 아프리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 소득이 높은 이 서구 선진국에 의해서 소비가 주도되었던 세계를 우리가 60년 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 인구들이 39억이 해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 합친 인구보다도 7억 인구보다도 몇 배가 더 많지만은 경제적 인구가 되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 아시아 인구의 대부분이 지금이야 3분의 1 정도가 중산층화가 됐지만은 하루에 10달러 소비를 하지만은 그동안은 대부분의 인구가 80~90%가 그 자급자족 경제의 인구였었어요. 산업 소비재를 하는 소비자가 아니었고. 그런데 중국과 인도가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0년 전부터
중국과 인도 인구가 합치면 23억입니다. 아시아 인구의 3분의 2. 이 인구가 23억 인구가 한 3분의 2가 그동안 원시경제에서 물물교환 경제를 살다가 산업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화가 된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존에 3만 불, 5만 불을 갖고 있던 경제대국에서 하는 소비량보다도 아시아 인구가 그 몇몇 사람이 하루에 10달러 쓰는 그 소비시장 규모가 몇 배가 더 커진 겁니다. 이제는 급속도로 중국과 아시아가 미국과 유럽을 눌러버리고 순식간에 그냥 세계 지배하면서 경제의 주체가 됩니다.